근데 니네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좋은 회사, 망하지 않을 회사 사가지고 묻어놓으면 빵 하고 나중에 큰 돈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똥이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이런 걸 공부하려고 언니가 오늘 너네가 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언니가 가슈카를 모시고 왔지. 와! 안녕하세요. 이쁘다 슈카 안녕하세요. 오셨네. 노래도 있었습니까? 슈카야, 우리는 반모야. 네. 애들한테 이제 정식으로 한번 인사해. 뭐야? 반말 모드야. 우리는 반말 오더라고. 예, 안녕. 그러고 저보다 형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 애들이 요새 삼성전자 겁나 샀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엄청 뛰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묻어놓으면 정말 이제 내 인생 역전할 만한 노후 자금이라든지 종잣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회사를 기본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일반인들이 특히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뭘 봐야 되는 거야 도대체? 네이버 금융란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숫자가 다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숫자들이 나와요. 뭐 네이버면 네이버, 카카오면 카카오, 삼성전자를 딱 치면은 이 앞에 있는 이런 화면이 딱 뜹니다. 아, 오케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재무제표 이제 숫자들이 쫙 보일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 깨알 같고 막 깨알 딱, 같아. 딱 짜증나. 일단 가장 주의 깊게 많이 볼 거는 당연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많이 보죠. 지금 당장 뭐 100억을 버는지 1000억을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억이 그 다음에는 150억이 됐고 그 다음에는 200억이 됐고 이렇게 늘고 있는지 이런 추세를 보는 게 좀 중요하죠. 돈 많이 버는 회사는 많아요. 근데 성장하는 회사가 잘 없어요. 핵심이네. 성장할 만한 회사를 찾아내라. 자, 그럼 성장할 만한 회사를 보려면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뭘 확인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성장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장성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내 마음속에 좀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은 네이버나 삼성전자, 카카오를 샀잖아요. 그럼 상상을 해야 돼요. 자, 카카오가 10년 뒤에 어떻게 하면은 2배, 어떻게 하면 5배, 어떤 모습을 보이면 10배를 가 있을까? 그 상상을 한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숫자들을 확인하자. 네. 그래, 뭘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네이버 재무제표도 조금 숫자가 너무 많은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게 나와요. 말이 어렵지만 순이익이니까 그냥 이익이 나는 거다. 이익이 많이 남아야지, 그지?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남는 게 최고인데 요즘에 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이익을 줄이고 대신 매출액을 급격하게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맥주집을 하는데 맥주가 너무 잘 팔려서 프랜차이즈를 막 내면은 투자금이 막 들어가잖아요. 확장을 해야 돼.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이익은 적게 나는데 매출액이 늘 때가 있죠. 그러면은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럼 뭔가 긍정적인 표시가 되겠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맥주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맥주 법인으로 제가 맥주를 많이 사놨어요. 맥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재고 가격이 오르고 내려가고 뭐 이런 영향들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영업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가격 변화죠. 그치. 이런 가격 변화까지 가격에 반영시키는 걸 보통 당기순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 외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손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케이. 물론 세금도 빠지겠죠. 자,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부채 비율을 봐야겠죠. 부채가 겁나 많은 회사면은 투자할 때 좀 꺼려지잖아. 자본과 부채를 합친 거를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자산이라 그러죠. 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일단은 빌렸지만 내 돈이네. 그럼요. 안 갚으면 감옥 가겠지만 일단 내 돈이. 그렇지. 근데 자산이 그럼 크면 좋냐? 근데 너무 많이 빌리면 이놈이 얼마나 빌렸는지 궁금하잖아. 그렇지. 그쵸. 그거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가서 보면은 뭐 어떤 건 50%고 어떤 건 뭐 80%고 어떤 건 150%고 막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높은지 낮은지 감이 잘 없잖아요. 물론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100%를 넘어가면은 조금 많은 편이에요. 한 100% 정도를 기준으로 뭐 적절하다, 많다 정도를 판단하면 되는데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몇천 프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업종의 특징이 있는 거니까 100%에서 200% 사이면 어떻게 그냥 그래도 버틸 수 있고 두 자릿대면은 그래도 건전하다. 자, 배당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배당률.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게 낮다고 나쁘고 높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라고 해서 꼭 좋은 회사만은 아니다. 아래 배당 성향이라는 말도 있는데 얘네가 돈을 번 것 중에 과연 우리한테 배당을 얼마만큼 주고 있느냐. 이거 높은 기업들은 50%가 넘어요. 이게 약간 역의 관계가 있는 게 성장성이 좋을 때는 배당을 잘 안 해요. 투자할 게 많고 또 내가 배당을 안 해도 주주들이 불만이 없어요. 성장이 좋으니까. 아이고 땡큐지. 뭐라 그러면 확 그만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성장률이 내려가요. 그럼 딱 보면 투자할 것도 없잖아. 근데 돈을 우리한테 안 주면 뭐라 그럽니다. 배당해라 그러면 그때 이제 배당 성향을 좀 올리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성장성이 내려가니까 배당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저 보다 보면은 아래에 영어가 있어. 세상에 내가 맥주집을 한다고 하면 똑같아요.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년에. 그럼 우리가 보통 수익률을 10%라 그러죠. 우리가 주식에서는 ROE라 그래요. 이거를 상장을 시켜요. 주가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1억으로 1,000만 원 버는 회사를 과연 시가총액을 주가를 얼마를 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럼 1,000만 원을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을 예를 들면 뭐 2억을 줬어요. 1,000만 원에서 2억이니까 20배. 20배? 20배면은 그거를 PER이라 그래요. 버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냐. 그래서 보통 퍼가 뭐 10배야, 퍼가 20배야 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몇 배 이렇게 표현하는 그쵸. 거구나. 1,000만 원 버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전체 가격을 얼마에 쳐줄래? 그러면 야 2천만 원 쳐준다 그러면은 누가 팔겠어요? 내가 2년만 장사해도 2천이 나오는데 그렇지. 보통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 10년치 정도 거를 당겨서 너의 가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10년 정도 할 것 같으니까. 그럼 퍼가 보통 한 10배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은 퍼가 보통 10배에서 움직여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40배, 50배, 아마존은 100배 이렇게 쳐주는 거죠. 퍼 싹 이해됐네. 역시 용하네 용해. 그 그냥 영어로 써서 그런데 그냥 저렴하게 쓰면은 그거 얼마 쳐줄래? 아. 이거죠, 이거.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1억으로 1,000만 원 버는데 2억이 됐어요, 시가총액이. 제가 1억을 자본금을 넣었어요, 자본금을. 그럼 시가총액이 2억이래요. 나는 2배 났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PBR이라고 하죠. 제가 늘 이제 자본자산 같은 거에 몇 배를 너가 인정해 준 거냐. 아까는 번 돈의 몇 배고 지금 내가 시작 돈의 몇 배냐. 이걸 PBR이라 그래요. 사실은 이 시가총액, 즉 이 회사의 가격,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간 돈, 회사가 버는 돈, 이 세 개를 어떻게 엮느냐가 우리가 보는 대부분 어려운 단어의 뜻이에요. 그중에 EV, EBITDA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시가총액이 2억, 이게 전체 가격이 2억, 3억이어서 이 회사가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2억이면 20배잖아요. 나는 20년만 버티면은 이 회사 시가총액을 다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빚이 2억이 더 있어. 아하. 그것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억이 됐잖아. 순식간에 40배가 됐죠. 이게 EV, EBITDA. EV, EBITDA가 5배, 7배면 야 내가 5년만 들고 있으면은 이 회사 본전 나오겠구만. 좀 싸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개념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나잖아. 그러면 대입을 시켜봐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이걸 안 까먹는단 말이야.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어차피 지금 이걸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달라는 거야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 상상력을 물론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삼성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삼성전자를 치면은 쭈루룩 나와요. 230조씩 벌고 있고, 영업이익을 아래 보면은 삼성전자 많이 벌 때는 53조를 벌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안 좋다며. 안 좋죠. 그러고 보니까 58조까지 벌다가 27조로 떨어졌어요. 최근에 안 좋은 게 여기에 드러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면 ROE라는 게 보입니다. 보면은 ROE가 잘 벌 때는 무려 20%가 넘었어요. 21%. 삼성전자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은 2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ROE 같은 경우는 보통 10%가 넘으면 장사를 잘하는 기업. 요즘은 실적이 조금 안 좋아서 한 10%대로 떨어졌죠. 8.69, 올해는 한 9.54. 부채 비율은 34%에서 40% 왔다 갔다 하니까 부채 비율이 이야. 낮은 편이죠. 굉장히 낮은 편이네. 낮은 편이에요. 그 아래 쭉 보면은 PER이 나옵니다. 아까 배웠죠. 1년에 1,000만 원 버는 회사를 과연 시가총액을 주가를 얼마를 얼마나 줄 거냐. 것이냐. PER을 보니까 옛날에 돈 잘 벌 때는 9배였어요.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얘 가격이 높더라도 9년이면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본전 뽑는다. 번 돈이 반으로 주니까 시가총액이 그대로면은 PER 같은 경우는 당연히 20배로 올라가는 거죠. 2배로 확 올라가겠죠. 500만 원인데 1억짜리로 해주니까 이게 20배로 올라가니까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런 고평가 아니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 버는 돈이 줄었을 테니까 당연히 퍼가 올라갔겠죠. 배수가 올라가서 지금은 17배 정도에 돼 있네요. 자, 아까 PBR은 얘네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몇 배를 쳐주냐 그런 건데 한 1배에서 2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낮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자, 배당률을 보면은 시가 배당률이 2.54%. 야, 많이 줄 때는 3.66%. 삼성전자 주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주야. 우리가 카카오라 그러면은 요즘 다들 사랑하고 좋아하시죠? 카카오에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의 비전이 뭔가? 카카오의 비전은 도대체 뭘까? 왜 오르고 있나? 보시면은 매출액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가는 거 좋은데 아직은 주가에 비해서 버는 돈이 좀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배운 퍼라는 PER이라는 걸 보면은 거의 지금 옛날 값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할 때가 너무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번 돈을 전부 다 마케팅에 쓴다든지 새로운 걸 만든다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죠. 그래서 높은 퍼를 어떤 높은 배수를 마음속에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대강 재무제표를 보는 법인데 이 정도만 봐도 사실은 기본적인 숫자를 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주식을 살 때 기본적인 숫자는 좀 봐줘야겠죠. 이 정도는 정말 확인하고 내가 지금 골라라, 살 기업이 종목을.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진 않은지, PER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PER이 10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메.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당장 버는 것보다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넘쳐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바이오 투자가 변동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 바이오 투자 그래서 앞에 D를 붙이지 않니? 드림 레이셔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는 말고 이 정도는 기본적인 회사의 틀이 갖췄냐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게 그쵸.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니까 누구나 뭐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그 정도는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슈카님. 아이고. 네네네. 참 아름답다. 이런 거를 차트라고 하는데 텔레비 나오신 그 양복 입으신 어르신들은 맨날 이러고 뭐를 선을 막 빨간 선을 선을 잘 그려야 돼요. 어. 미적 감각이 좋아야 돼. 지지선 저항선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격을 딱 팔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가격을 넘어가요. But my relationship is tested constantly. And yes, I guess these